프로입니다. 2023년 8월 9일 1000% 마감 시향이고요. 오늘은 이제 올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뚜렷한 뉴스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이제 실시간 종목 순위를 볼게요. 그래서 어제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그동안 일봉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. 제가 말하는 변동성이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작할 때 12,000원에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죠. 이 초전도체 뉴스로 나온 다음에 또 아니다, 맞다,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,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 어제 하한가를 갔었죠. 상한가를 간 다음에 거의 하한가 아니고 한 22% 갔었네요. 거의 하한가, 거의 하루에 50% 위아래로 움직였던 종목인데, 이 종목이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한 15%, 마이너스 한 4% 정도 해서 이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, 또 상승이 나왔던 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 전도체가 일단 일부 성공만 해도 되게 큰 성공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그 초전도체가 그동안 그 영하 200도 뭐 40도까지는 맞는 적이 있었는데, 상원에서 되느냐 안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바타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어쨌든 뭐 이게 어느 정도 일부분만 나오더라도, 뭐 전기가 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가 뭐 저항이 100이다 쳤을 때 그동안 우리가 한 게 100인데 한 50으로만 줄어도 엄청난 거거든요. 그게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. 초전도체를 아마 모르시는 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, 자기 부상이랑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를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를 초전도체라고 해요. 그래서 자기 부상이라고 했을 때 뭐 자석 같은 걸로 해서 뭐 부상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자기 부상 열차, 뭐 기차 이런 게 실제로 운영 중이긴 한데, 자기 부상에다가 초전도체까지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는 만들 수 있어요. 자기 부상 열차가 있는 것처럼 자기 부상된 건 할 수도 있고 초전도체도 만들 수 있는데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것 자체는 없고, 초전도체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드는 게 가능은 해요. 못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데, 그 상황 안 되면 영하 200도 정도를 만들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됐을 때 뭐가 장점이냐 했을 때, 전기라는 게 전기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선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열이 발생을 하죠. 열이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, 그 전기가 뭐 100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0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열로 한 10이 나가고 90만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럼 10이 쓰지도 않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석유라든지 자원 더 쓸 수밖에 없고, 우리가 뭐 자원을 100을 만드는데 거기서 90밖에 사용 안 되고 10은 뭐 열 에너지 같은 걸, 운동 에너지 이런 걸로 버리게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초전도체가 생기면은 자원은 어쨌든 조금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. 뭐 90만 쓰는 것 중에서 10을 더 이제 우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, 뭐 지금 탄소 배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, 뭐 북극이 녹고 뭐 이상기후 발생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어쨌든 자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건데, 이게 어째 초전도체라는 게 나오게 됐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, 뭐 평소 그 매년 뭐 10%씩 에너지를 좀 더 쓸 수 있다 보니까 자원도 뭐 탄소 배출도 뭐 산술적이죠. 이거는 뭐 여러 저항 조건이 있겠지만은 뭐 10% 이상 감소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다섯 번째 뭐 제 5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기술인데, 아마 지금 발표되는 걸 보니까 아마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, 일부 성공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 자체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에코프로 2차 전지,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거는 초전도체가 어쨌든 뭐 전기, 배터리로 사용될 수도 있고, 뭐 이제 기상 뭐 전기 관련된 걸 다 사용할 수 있는데, 2차 전지가 그냥 오른 겁니다.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초전도체가 빠지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. 단순하게 뭐 테슬라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이때 150만 원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100만 원 밑에까지 한번 내려오고 또 지지를 받았는데, 원래 가려고 했으면은 이 구에서 한 번씩 여기 이렇게 안 깨지고 가는 게 정상이었어요. 근데 돌파를 못했죠. 뭐 여기 위에서 버텨준다거나 이런 걸 해줘야,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, 여기서 이날 상한가 아니고 17%군요. 17% 가고 위에서 버텨주죠. 위에서 버텨주다가 결과만 보고 말씀드린 거, 결과만 보고 여기서 위에 버텨주다가 올리고, 여기도 크게 이탈 안 합니다. 여기서 위에서 버텨주고 올리고, 여기까지 올렸죠 한 번에.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올린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, 보통은 더 갈라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버텨줘야 돼요. 근데 버티지를 지금 뭐 버티려고 하는데
이탈을 한번 했죠. 이탈을 했다는 건 조금 이제 힘이 약할 수 있다. 자금이 이제 그동안 많이 들어온 이후에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차은지가 뭐 가긴 가죠. 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8월 달까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죠. 이렇게 계속 한 6개월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. 어,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연말에 제가 봤을 때 연말 한 100만 원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마감이 되면은 좀 정상적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예상대로 안 되죠. 뭐 150만 원 갑자기 200만 원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차전지 종목도 뭐 에코프로, LNF 뭐 되게 많죠. 심텍, 뭐 포스코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포스코 DX, 뭐 코스모아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 위에서 뭐 버텨주는 것도 있고 막 깨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금양도 아니 금양 같은 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. 여기서 크게 이탈을 안 한다. 아까 뭐 에코프로 조금 깼지만 걔도 뭐 어떻게 깼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. 에코프로도 깼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는데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지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. 근데 얘도 보시면 7월 달부터 워낙 좀 많이 간 상태라 조금 하락이 나와줬을 때 잡는 게 좋습니다. 주식은 항상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. 싸게 사셔서 비싸게 파시는 겁니다. 싸게 사셔서. 그래서 뭐 여기서 아마 금양 같은 경우 잘 가니까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물리죠. 19만 원대에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잘 가니까 더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을 건데 그 기획을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았죠. 그래서 하락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유 없는 하락. 만약에 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갖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피하셔야 되시는데 이유 없이 하락. 옛날 그 저희 봐왔던 것 중에서 그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 있을 것 같아요. 코난 테크놀로지 이때 보시면은 진입을 이제 이날 했어요. 이때 이제 상한가를 보내고 이때 급등날도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그날 다음날 13%가 저가니까 13%까지 하락을 했죠. 근데 이날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. 아마 초전도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빠졌던 거로 기억하는데 13% 나왔는데 이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틀 3일까지 고점 전 고점까지 돌파해 96,900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죠. 음. 그러니까 주식이 뭐 지수에 따라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상승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하락이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떤 회사가 급락이 나왔는데 악재가 없다. 근데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 종목들 동시에 빠졌다. AI면 AI 전체가 오늘 막 5%씩 빠졌다. 근데 그냥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진 것 같다. 그렇게 나왔을 때는 매수를 좀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. 모든 섹터가 빠졌을 때. 근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한 10개가 이렇게 만약 AI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얘만 빠졌다. 막 유엔젤만 갑자기 20% 빠졌다. 그럼 얘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1000%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경 케미칼이 좀 바닥에서 좀 매수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좀 저점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에스트래픽도 좀 에스트래픽이 조만간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에스테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 제가 말씀드렸죠. 인성정보가 이제 AI 교육 관련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상승폭이 조금 있었습니다. 바닥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4.5%까지 상승했는데 제가 막판에 4.4%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를 했죠. 그래서 뭐 저점 자리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많이 안 하더라도 여기 지지를 받아주는 게 보이죠. 이걸 지지받고 또 AI 관련해서 얘가 지금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세 개 중에 그냥 괜찮게 보는 게 AI가 가면 또 AI랑 교육주 얘도 관련된 종목이니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AI 뭐 인성정보 바닥이니까 좀 여유 되신 분은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000% 가이종목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얘도 많이 빠져가지고 메타버스 섹터가 좀 안 왔어요. 최초의 상장을 한 이후 2021년도에 좀 굉장히 강한 모습, 그때가 이제 메타버스 해였죠. 메타버스에서 강하게 모습 보여주고, 작년에는 이제 아예 하락을 하고, 이번에 장 초반에 연초에 좀 좋다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, 어, 자리가 저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은 안 돼요. 근데 그 뭐 MP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세를 줬던 거죠. 이것도 보시면은 MP 같은 경우 바닥인데,
바닥에서 한번 시세를 줬죠. 이런 게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. 여기 찍고 나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모습. 이런 게 지나면은 이제 맥스테가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. 메타버스는 조금 중장기로 가시긴 가시는데, 그래도 메타버스가 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섹터죠. 그래서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, 뭐 정말 상상 속이죠. 뭐 그때 저도 어리긴 했어요. 2000년 초반에만 해도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한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죠.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. 그때 저도 애기였는데 인터넷이 뭐 처음에 컴퓨터 막 진짜 모니터도 엄청 컸거든요. 모니터도 뒤로 엄청 큰 컴퓨터 쓰고 그랬었는데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도 정말 가상현실에서 정말 한 10년 뒤, 20년 뒤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그럼 10년 뒤에 주식이 오르나요?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주식은 무조건 선방향을 합니다. 2030년까지 전기차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지금 벌써 가고 있죠. 2023년 7년 남았는데 벌써 좀 다 가고 있죠.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웰크로나텍도 저번에 어제 시세 주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조만간 또 한번 급등이 나줄 것 같아요.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웰크로나텍 걱정 마시고 PNT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얘도 뭐 저점은 많이 찍었네요. 저점 찍고 좀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. 얘는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PNT 너무 걱정 마시고 로보스타 오늘 이제 아까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로봇 섹터가 다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. 예, 아마 유진 로봇이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로보가 좀 갔는데 일단 로봇도 계속 보셔야 되시고 솔트룩스는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그 AI 또 나오죠. 또 로봇이랑 AI는 항상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알체라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체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네이버 관련해서 잘 가는 거거든요. 얘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 가고 또 버티는 모습.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거든요. 알체라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크게 이탈 안 하죠.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은 좀 되게 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은 좀 상승을 했는데 가는 거는 좀 잘 갔죠. 이제 에코프로 이런 게 가다 보니까 코스닥 그 자체는 잘 갔는데 다른 종목들도 뭐 가는 것도 가는 거고 뭐 다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오늘 종목들이. 근데 또 뭐 가는 거는 잘 가는 섹터인데 반대로 좀 안 가는 거는 좀 안 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수익 오늘 좀 장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오늘은 장이 나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이 상대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은 CPI 지수 자체가 뭐 좋게 나오고 좀 이제 예상치보다 뭐 보합을 하거나 하회만 해주면은 금리 인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번 CPI 지수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려운 오늘은 조금 뭐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오늘 차트 관련해서 조금 안내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는 차트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일단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 에코프로 BM이다. 얘가 지금 근데 나중에, 그러니까 일봉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. 일봉을 보시고 이제 어디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할 때, 예를 들어서 얘가 한 3일 동안 여기서 똑같이 가죠. 그럼 여기 그거 보면은 여기 이 구간이에요, 이 구간.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받으면은 가는 거고 못하면 또 더 깨는 거죠. 여기서 이런 걸 이제 추매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물리셨다. 만약에 물렸다. 그러니까 이 구간 여기 정도에서 뭐 매수대에서 물렸다. 그럼 하락이 나왔죠.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라고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가겠다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점 받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 추매하셔야 돼요. 만약에 왜냐면은 이렇게 올린 척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추매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막 3%, 6% 빠졌다가 막 무조건 7% 빠졌다가 추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사시는 겁니다. 주식을 뭐 발바닥에 살 수가 없어요. 뭐 보통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로 팔을 하는 게 다 그런 느낌이니까 발바닥에서 주식을 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신내림 받은 거고 무릎에서 올라오는 거,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추매 같은 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은 조금 뭐 간략하게 차트 관련해서 뭐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으니까 뭐 디테일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알려드려도 뭐 이 유튜브 하나로는 좀 내용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그 이슈가 없다 보니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조금 이슈가 있으면은
아마 오늘처럼 차트로만 말씀드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없었고 내일은 또 한번 보면서 또 내일 태풍이 있죠. 그럼 또 태풍 관련주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쓰레기 처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라고 하긴 그런데 고철 처리 이런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런 회사들이 태풍 피해가 오면서 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뭐 종목을 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네이버에다가 뭐 태풍 관련주가 치면은 보통 이제 철강 그 분해 뭐 쓰레기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뭐 쓰레기 뭔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거나 뭐 건물이 파괴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처리 뭐 처리하는 그런 회사들 하수 처리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태풍 관련주로 좀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예상이 안 된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태양광 자체가 뭐 다 날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태양광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뭐 전 국민 한 5% 정도가 소실됐다. 그럼 다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니까 태양광 회사들이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예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태풍 관련주를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제 내일 정도 아마 이번에 그 태풍 자체는 크진 않은데 강도가 있고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요.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